안녕하세요. 맹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 수업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1시간 넘게 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루함이 있으셨을 것 같고, 저 역시 1시간 넘게 연속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도 좀 아프고 지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한 동영상당 한 30분 내외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맹자 양해왕 상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왕 장구 상이라 범 7장이라 다해서 7장이다. 이럴 때 요 범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읽을 때 무릇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럴 경우에는 모두 또는 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맹자 현양해왕 하신대. 맹자께서 양나라 또는 양땅의 해왕을 만나셨는데, 견자를 현으로 읽는 것은 해왕이 맹자보다 지위상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배였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뵙다 그럴 때는 현이라고 읽겠죠. 맹자께서 양나라 해왕을 뵈셨는데, 만나셨는데, 양해왕은 위후 영야니 도 대량하여 참칭왕하고 시왈해라. 사기 해왕 35년에 비례 후패하여 이 초현자할세 이 맹가 지량이라 하니라. 양해왕은 양땅의 해왕은 사실은 위나라 후작임금인 영인데 도 대량하여 대량 땅에 양땅을 좀 과장을 해서 대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량 땅에 도읍을 해서 예전에는 도읍지의 이름을, 수도 서울의 이름을 나라 이름 대신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나라, 상나라를 은나라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대량 땅에다가 도읍을 정해서 참칭왕하고 왕을 참칭하고, 당시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천자만이 왕이라고 부르는데, 호칭을 하는데, 전국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는 각국의 제후들이 이젠 자기가 천자가 되려고 바로를 하다 보니까 직접 스스로를 왕이라고 일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나라 후작 영도 스스로를 왕이라 참칭을 한 거죠. 왕을 참칭하고 시호를 해라고 하였다. 네. 사기에 보면, 사기에 해왕 35년에 비례 후패하여 예를 낮추고, 예를 낮추고 패백을 후하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여 비례 후패는 바로
이자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비례 후패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자를 초청을 하기에 맹자께서 양땅에 이르셨다라고 하였다. 왕왈 수불원천리일에 하시니 역장유일이 오국호이까. 왕이 말하였다. 수는 노친내수 노선생께서 불원천리일에 하시니 천리를 불원 멀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시니 또한 장차 유일이 오국호 있고 유일이 오국호를 많은 부분 유자 대신 학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죠. 장차 무엇을 가지고 조금 전에 앞에 이자를 공부할 때도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써이자는 영어로 치면 with와 같은 뜻이에요. 같은 기능을 하는 글자예요. with what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with what 무엇을 가지고 리 오국호 있고 내 나라를 이롭게 하시겠습니까? 노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시니 또한 장차 하일이 오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내 나라를 이롭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글자 그대로 또 보게 되다 보면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게 문장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 무엇으로 써이든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이런 형식이죠. 또한 장차 내 나라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가지고서이든 그런데 영어에서도 그렇고 우리 말투에서도 그렇고 이 써이자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그냥 막연한 그 어떤 것 with what에서 what에 해당되는 것이 something, someone, everything, everyone 이런 식으로 막연한 목적어일 경우에는 생략이 돼요. 어떻게 해서든 무엇으로 써이든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생략이 되죠. 그래서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일단은 볼 수가 있는데 제왕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좀 이제 뒤에 가면은 뭐 맹자가 비판을 많이 한다 할 손 치더라도 제왕의 입장이라면 맹자처럼 훌륭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왔다면 노선생께서 이렇게 천리를 마다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역시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으시겠군요. 호자를 의문형 어미로도 볼 수가 있지만 감탄형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분위기적으로 뉘앙스적으로 볼 때 이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주에서 읽었었듯이 이제 예를 낮추고 패백을 후히 해가지고는 제후들을 부르다 보니까 엄청난 제후들이 유세를 하고자 해왕을 찾아왔을 거예요. 많은 이 유세객들을 만나고 아주 그냥 피로함에 면접을 본 거죠. 이제 많은 유세객들을 면접을 보고 피로함에 지쳐 있을 때 이제 다음 하니까 맹자께서 들어오셨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 이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해왕이 이제 그냥
선입견으로 지레짐작해서 역시 선생님께서도 노 선생님께서도 천리를 마다않고 오셨는데 역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할 것으로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역시 내 나라를 이롭게 하겠다고 찾아오신 겁니까? 뭐 이런 약간의 좀 비아냥 내지는 핀잔을 주는 어투로 말은 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데 일반적으로는 또한 장차 무엇을 가지고 내 나라를 이롭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거와 관련되어서는 요 뒤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석을 합니다. 수는 노장지 칭이라. 수는 노장을 일컫는다. 네, 노장지 칭에서 이것은 원래 쓴다면 노장이 칭노장, 네, 노장이 칭자 뒤로 가서 칭노장이라고 써야 될 텐데 칭은 타동사가 되고 노장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장을 일컫는다. 칭노장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술어와 목적어가 도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이 서술어와 목적어가 도치가 됐는데 서술어와 목적어가 도치가 되면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이렇게 갈지자를 써서 이 문장이 도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수는 노장을 일컫는다. 노장을 칭하는 것이다. 왕소위 리는 개 부국강병지 류라. 왕의 이른바 리는 왕이 말하는 리는 왕이 말하는 리는 대체로 부국강병 따위이다. 부국강병의 부류 따위 종류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대를 아주 막강하게 하는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왕이 생각하는 이로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자 대왈. 왕은 하필 왈리 있고 역유 인의 이의 니이다. 맹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왕은 하필이면 리를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이 또는 이의의 또는 귀이 등으로 끝나게 되면 못못일 뿐이다, 못못일 따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는 심지덕이요 애질이며 의자는 심지제요 사지의하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덕이고 애질이며 사랑의 이치이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 사상에 있어서는 최고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인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공자는 평생 동안 인 하나만을 외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측면에서 인을 말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여기서처럼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린 간혹 유학에서 오상을 얘기하죠. 친의 별서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친의 별서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달리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인이다 얘기를 해요. 인이 부자간에 적용될 때 친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는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 군신간에는 인이 의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자는 또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이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이다. 언뜻 다가오는 표현은 아니죠. 특히나 성리학자들의 유학의 설명은 오히려 설명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덕은 득야라. 덕은 득야라. 논어에 나오죠. 논어 주자주에 나와요. 덕은 얻음이다. 무엇을 얻음이냐? 도를 행해서 마음에 얻음이 있는 것. 즉 인을 행해서 마음에 얻음이 있는 것을 득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의자는 심지제요 사지의라. 의는 마음의 제어이고 일에 마땅합니다. 점점 좀 어려워지죠? 의란 마음의 제재. 사지의 일에 마땅함. 도대체가 이게 여러분들은 마음의 제재가 뭔지 일에 마땅함이 뭔지 쉽게 이해가 안 가죠. 사랑의 이치이고 마음의 덕이다. 이런 표현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표현이 어색하진 않아요. 근데 마음의 제재이고 일에 마땅합니다. 이건 좀 헷갈려요. 이럴 경우에 이것도 도치를 시켜서 이렇게 보면 제심, 제심 그러면 마음을 제어하다. 그리고 사지의는 의사, 일을 마땅하게 하다. 실제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함부로 방종을 하거나 방만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의란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고 일도 항상적재적소에서 마땅하게 되도록 제어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마음의 제재요 일에 마땅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고 일을 마땅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쉬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자, 차 2구는 내 일장지 대진이 하문에 내 상언지 하시니 후다 방차하니라. 이 두 구절은 바로 맹자 1장, 맹자 첫 번째 장에 대진이 큰 종진이 큰 가르침이니 이제 밑에 앞으로 나올 문장 아래 문장에 다음 문장에 내 상언지 하시니 지금까지 맹자가 한 짧은 요 구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으니 후다 방차하니라. 비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 뒤에도 이것을 표방한 것이 많다. 닮은 것이 많다. 이와 같은 것이 많다. 왕왈 하일이 오국고 하시면 대부왈 하일이 오가오 하며
사서인왈 하일이 오신고하야 상하교정이면 이국 위의리이다. 만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천승지 가요. 천승지국의 시기군자는 필백승지 가니 만취천원하며 천취만원이 불위불다의 엄마는 구위 후의이 선리면 불탈하여는 불념이니이다. 왕왈 하일이 오국고 하시면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써 아까 역, 장, 유, 일이 오국 할 때 유자 대신에 또는 리자 앞에 하자가 생략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거예요. 또한 노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시니 또한 장차 무엇을 가지고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석을 하게 됐던 것은 요 문장을 보고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신다면 대부가 말하기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내 집안을 이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유교 경전을 읽다 보면 국가라는 말을 많이 읽게 되는데 이때 오늘날 국가, 네이션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하면은 제후지국, 제후의 나라이고 가는 대부지가 대부의 집안, 천자지방, 천자의 큰 나라를 얘기할 때는 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이 유가 경전에서 옛날에 쓰는 글자들은 대부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며 서인왈, 사와 서인들도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이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왈자로 이어지는 것은 다 직접 화법이에요. 상하교정이면 위 아래가 번갈아 이익을 취하면 이국 위의리이다.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때 정자를 주에서 보면은 취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주자는. 그래서 위아래가 번갈아 가며 이익을 취하면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국 위의리이다.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만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집안이요. 제후국에서 그 제후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대부, 천승의 대부이다 이런 얘기죠. 천승의 나라의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집안일 것이니 천취만언하며 만취천언하며 만에서 천을 취하며 천취백원이 천에서 백을 취하는 것이 불위불다의 언만은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구위 후의이 설리면 진실로 의를 뒤로 하고 이익을 앞세우면 불탈하여는 불념이니이다. 빼앗지 아니하고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차는 언 구리지해하야 이명상문 하필왈리지의야라. 예, 거기까지 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은 언구리지해 이익을 추구하는 해로움을 말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상문 하필왈리 앞 문장에 하필이면 니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한 뜻을 밝힌 것이다. 왕 하필왈리 있고 왜 그 말을 했는지 지금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이유 까닭을 밝힌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정은 취하니 상취후 하하고 하취후 상이라. 고로 왈 교정이라. 정이란 취한다는 뜻이니 위는 아래에서 취하고 이때 호자는 어자나 또는 우자와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대부분 옛 경전을 다시 영인을 하거나 다시 오늘날 쓸 때는 보면 어조사 어자나 호자 같은 경우에는 어조사로 쓸 때는 다 이 글자를 우자로다가 지금은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상취어하하고 또는 상취우하하고 이렇게 써도 다 다를 것이 없는 표현입니다. 위에는 아래에서 취하고 하취호상이라. 아래는 위에서 취한다. 그러므로 교정 번갈아가며 취한다라고 한 것이다. 국위는 위 장유 시탈지화라. 여기까지 보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시해하고 빼앗는 재앙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주로 위자는 이를 위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은 장차 시해하고 빼앗는 화가 있을 것임을 이른다. 말이 좀 어색하죠. 그냥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승은 거수야라. 승이란 수레의 숫자이다. 만승지국자는 천자기내 지방천리에 출거 만승이요. 천승지가자는 천자지 공경 체지 방백리에 출거 천승지라. 여기까지 보면 만승의 나라란 만승지 국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만승지 국자는 요즘 글 쓰는 표기대로 한다면 여기 이렇게 따옴표가 되겠죠. 요거는 따옴표가 돼서 만승의 국을 설명하는 건데 이제 본문에서 만승지국에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요 만승지국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자를 쓴 것은 강조용법으로 넣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만승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자기내 천자의 기 내에 천자가 다스리는 경기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경기 내에 땅이 사방 천리가 되는 곳에서
출거 만승이요. 병거, 수레, 전차 만승을 낼 수 있는 곳, 만승이 나올 수 있는 곳을 만승지국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승은 수레의 숫자라고 얘기했는데, 또 승은 일반적으로 말 4마리, 말 4마리가 끄는 수레를 주로 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 그러면 말이 4마리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천승지 가자는 천승의 집안이란 천자지 공경, 천자의 공경으로서, 천자의 공이나 또는 경으로서 체지가 체읍으로, 복록을 체읍으로 먹는 체지로 받는 땅이 사방 백리 되는 곳에서 출거 천승지, 병거 천대를 낼 수 있는 땅, 술에 천승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천승지국은 제후지 국이요, 백승지가는 제후지 대부야라. 천승의 나라는 제후의 나라이고 백승의 집안이란 제후의 대부이다. 제후에게 속한 대부이다. 신은 하시상야와 야라. 신은 하시상야라. 여기 오타가 났네요. 신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해한다는 뜻이다. 염은 종야라. 염은 만족함이다. 신지여군에 매 10분이 취기 1분하니 역이다의로되 약 우이의 위후의 이리위선이면 즉 불시기군이 진탈지하야는 기심의 미긍유이위 족야니라. 말하자면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문장이 이 언자의 목적어가 되는 구절인데, 한문 원전을 보다 보면 저 언자가 어디까지 걸려서 이 언자의 목적어가 되는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어디까지 언자가 걸리는 건가 잘 모를 때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놓고 가다 보면 자꾸만 이제 익숙하게 읽다 보면 저절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신지여군의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매 10분 이 취기 1분 하니 항상 10분의 1을 취하니 10분에서 그 1을 취하니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항상 10분의 1을 취하는데 역시 이미 많은 것이지만 만약 또 이의 위후 A 위 B A 위 B A를 B로 삼다 A를 B로 여기다 이 의를 뒤로 하고 의를 뒤의 것으로 삼고 만약 의를 뒤의 것으로 하고 일이 위선 이익을 우선으로 삼으면 불시기군이 진탈지하여는 그 임금을 죽여서 진탈지 다 빼앗지 아니하고서는
기심에 그 마음에 미긍이비족이 아니라 기꺼이 만족으로 여기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앞에 위자를 해석한 것처럼 신지어군에 쭉 하면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옛날식 구어투가 되죠. 따라서 이것도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항상 10분의 1을 취하는데 역시 이미 많은 것이지만 만약 의를 뒤로 하고 이익을 우선으로 삼으면 그 임금을 주어서 다 빼앗지 아니하고서는 그 마음에 달갑게 만족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제일 끝에 언자를 해석하는 게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